안녕하세요. 7단원 수권과 해수의 순환 1. 수권의 분포와 활용 두 번째 시간 자원으로 활용하는 물입니다. 물은 여러 군데에 쓰이죠. 우리가 마실 때 음용수, 생활할 때 생활용수, 그 말고도 농업용수, 공업용수로도 쓰입니다. 유지용수는 뭐냐면 하천이 흐르려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적당량의 물이 필요해요. 그것을 유지용수라고 합니다. 수자원, 많이 들어봤죠? 수자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활용하는 물을 수자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240쪽입니다. 수권을 이루는 물의 활용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화면을 멈추고 수권을 이루는 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적어봤나요? 자, 이렇게 각 수권, 그러니까 해수, 빙하, 지하수, 하천수, 호수 이런 수권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바닷물이죠. 바닷물을 짠맛이 나지 않는 물, 그리고 육지의 물처럼 짠맛이 나지 않는 물로 담수로 바꿔서 식수로 이용할 수 있고요. 사막에서 작물을 재배할 때도 쓰입니다. 식물 재배할 때 해수 쓰면 안 되겠죠. 짠맛 때문에 다 말라 비틀어져요. 그 다음에 빙하가 녹은 물로 식수나 화장수로 이용할 수 있고요. 지하수로 식료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뜨거운 지하수는 우리가 온천이라고 하죠. 온천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하천수와 호수는 정수시설을 거쳐서 우리가 마시는 물, 식수로 이용하고요. 과수원에서 과일을 재배하거나 제품 원료로 활용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바다에 물이 엄청 많은데 왜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 걸까요? 바닷물은 짠맛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담수, 육지의 물이죠. 짠맛이 나지 않는 담수를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왜 물이 부족한지 알겠죠? 여기 있는 표를 한번 볼게요. 위쪽부터 보겠습니다. 지구상에 물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염수, 그러니까 바닷물, 짠맛이 나는 물이에요. 해수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담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이 퍼센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담수가 5%라고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그 담수 5%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도 80%가 얼음이에요. 빙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20% 액체 상태인 물이고요. 그 물도 거의 대부분이 지하수예요. 지하수는 우리가 뭔가 바로 활용할 수는 없겠죠. 지표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육지를 흐르는 물들, 뭐 예를 들어 호수의 물이나 하천수나 이런 것들은 아주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여기 물이 부족한 이유 이 표만 보고도 알 수 있겠죠. 물 부족 국가 많이 들어봤어요. 물 부족 국가가 뭐냐면 1인당 평균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물의 양이 1년에 매년 1700톤 미만인 나라를 우리는 물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일까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사실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를 합니다. 자, 분류된 걸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게 물 부족 국가, 가운데 물 스트레스 국가,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래도 물이 풍족한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앞에 연구소에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것을 몇 년 후에 유엔이 이 수치를 인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 와전됐어요. 우리나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물 부족 국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소의 분류 기준에 의하면 1700 이상이면 물 풍요로운 국가, 그런데 1700에서 1000 사이를 물 스트레스 국가로 하고요. 1000 미만인 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국가에 해당돼요. 자,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잘 되나요? 세면이 바다고
강도 흐르고 비도 많이 와요. 홍수도 나기도 하죠.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국가인 걸까요? 자, 여기 강수량 도표가 있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비가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다른 기간에는 가뭄이 많아요.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물을 활용하기 더 힘들고요. 1인당 사용하는 물의 양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인당 하루에 물 사용하는 양,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많은 편에 속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수돗물 값은 굉장히 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좀 낭비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물이 그럼 부족하다. 우리가 물을 아껴 써야 된다. 절약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죠.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아주 작은 노력만 하면 돼요. 자, 먼저 봅시다. 변기 절수 레버를 설치한다. 변기 물 내릴 때 이 물 꽤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절수 레버를 설치하면 좋고요. 수압 등을 조절하면 돼요. 수압을 강하게 하면 물이 조금만 나와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싱크대 절수 페달 설치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빨래를 할 때도 세탁기에 물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적당량을 빠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다면 단체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농업용수원으로 활용 가능한 물을 개발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체계적인 급수 대책을 마련하고 수지정화 기술 이런 개발들을 해서 우리가 더 다양한 물을, 많은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지요. 그 다음에 한국형 조류의 특성과 계절에 따른 변화를 분석해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응해서 우리가 1년 내내 물이 부족하지 않고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우리나라 1인당 물 사용량은 280리터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유럽의 거의 2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사용 가능한 자원은 적고 그리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물 스트레스 국가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물 부족이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노력이지만 물을 절약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의 소중함을 새기고 물 절약을 실천합시다. 자, 안녕.